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정뿐인 보도에 여권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야당은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했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합니까?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당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에게는 법리에 맞는지 한번 물어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더러운 입 다물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공작을 강변하는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진상조사, 지금 감찰, 또 수사 의뢰, 수사 여러 가지가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4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3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문은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해 초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됐는데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을 통과합니다. 안에서도 손소독을 하고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수도권 고등학교는 모든 학년 학생들이 어제부터 매일 학교에 갑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온라인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수업 듣고 해서 집중이 잘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합니다.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 3일씩입니다. 줌으로 계속 해서 친구들 많이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2달 만에 학교 와서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아요. 특히 수도권은 4단계여서 지난달 말 개학한 이후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열흘 넘게 원격 수업을 해왔습니다. 4학년 아들이 이제 그동안 방학이 끝났는데도 온라인 수업을 해서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수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중학생은 2주는 매일 가고 한 주는 원격 수업을 합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초중고 구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갑니다. 다만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2차 접종이 미뤄지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백신을 맞습니다. 수업이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특히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2주여서 그 사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났는데 학교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게 약간 진짜. 고3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접종도 빨라야 10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오늘 이틀째입니다. 첫날인 어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한때 어렵기도 했었는데요. 이 8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들 상황은 이런데 왜 제외가 된 거냐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A씨의 종합소득 신고 금액은 연 2,8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형 SUV 하나 있고 전세로 1억 9천짜리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것도 대출이 대부분인데 근데도 보험료가 26만 원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지원금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본인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먼저 나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지원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가입자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당 부분의 경비를 다 빼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만약에 25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맞추시면 거의 700, 800만 원 받는 분하고 거의 수득이 비슷하실 거예요. 직장가입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몇천 원 차이로 갈렸다거나 자신이 왜 12%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운데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주로 소득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내 집을 가진 외벌이 부부가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년 끝자리 1과 6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첫날, 한때 카드사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신청 대상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공언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은 역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대생들의 복장을 규제하고 수업도 성별로 구분해서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내놨는데요. 탈레반의 이런 폭정에도 미국이 이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프간에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일가족 4명이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커튼을 사이에 두고 갈라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탈레반의 새로운 교육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학생은 여성 교원에게만 수업을 듣도록 했지만 당장 여의치 않으면 커튼이라도 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얼굴이 드러나는 히잡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눈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니캅을 입으라고도 했습니다. 당초 탈레반은 여성에게 복장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اما فعلا آمدم به خاطر که امارات اسلامی زمانی که تشکیل شد اینا گفتن که باید اجاب ما در نظر بگیریم بنابراین ما آمدیم که چادری بخریم و بعد 한편 지난달 말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일가족 4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었는데 어느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공항에는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6 airplanes with American citizens on them as I speak, also with these interpreters, and the Taliban is holding them hostage for demands. 탈레반의 폭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남은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선 이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문화계를 통제하려는 조치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대거 정지시켰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의 어제자 기사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비이성적인 응원글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30일간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대상 목록에는 BTS와 NCT, 엑소, 아이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와 한국의 연예인 팬클럽들만 정지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웨이보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팬클럽 계정을 60일간 차단시키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거금을 모금해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띄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민의 팬들은 또 다음 달에는 미국 뉴욕타임즈에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담당 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과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욕을 하거나 위험 비어를 퍼뜨리며 싸우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중국 방송 규제 기구인 국가광정총국은 지난 2일 공산당과 국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연예인의 TV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는 대중문화를 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홍색 정풍 운동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